안녕하세요. 입시닥터입니다.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수시 지원에 고민이 많을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2023학년도 수시 배치표 시리즈입니다. 제가 상담에 활용하는 배치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거나 상담할 때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공학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다만 잠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과를 기준으로 찾을 때 특정 조건을 걸지 않는다면 검색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이걸 다 살펴보다 보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게 되어 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등급대인 3등급, 4등급, 5등급대로 구분하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등급대 전자공학과를 살펴볼 것이고, 참고로 지금부터 보여지는 배치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또는 더보기에 있는 URL을 참고하시면 배치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해당 URL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5등급대의 배치 점수가 예상되는 전자공학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배치표를 정렬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집 단위는 당연히 전자공학과가 되어야 되겠죠. 전자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봅니다. 총 386개의 결과 자료가 나오네요. 검색된 결과는 2023학년도에 전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집 전형이 386개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모든 내용을 설명드릴 수 없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이랍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목표였던 5등급대 전자공학 선발대학과 전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엑셀 필터 기능을 좀 더 활용해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학과와 같은 인문계열학과도 전자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서 검색되고 있으므로 자연계열 학과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등급대를 살펴보기로 했으므로 지원 가능 내신 등급 점수 범위를 5에서 5.99로 설정을 합니다. 총 51개의 결과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된 전형에는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전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술이나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부분을 보고 선발하는 만큼 내신 성적만으로 합부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을 제외한 학생부 교과 성적 기준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만 남겨보도록 하죠. 총 31개의 전형이 나오네요. 다만 전자라는 키워드가 중심이다 보니 전자공학과뿐만 아니라 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전기전자에너지학부와 같은 학과도 함께 조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 자료에서 지역교과나 지역인재, 이러한 지역 관련된 전형의 경우에는 특정 지원 자격이 있어야 하는 만큼 내가 지원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배치표를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지원 자격 부분은 이쪽에 안내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류되는 전형에 대해서만 살펴보지만 면접이 포함되거나 안양대처럼 단계별 전형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 지원 전에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등급대로 지원 가능한 전자공학과를 살펴봄에 있어 꼭 체크해야 하는 3개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각 대학의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반드시 체크해라. 각 대학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체크해야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지원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중 상위 8과목, 그리고 한국사, 사회, 과학 중 상위 2과목 해서 총 10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 교과는 조금 다르지만 세명대 역시 10과목만 반영하고 있죠. 특정 학년이나 학계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이라면 내 성적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경상국립대는 주요 교과 전 과목 반영입니다. 내가 이수한 주요 교과의 모든 과목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죠. 감이 좀 오시죠? 이렇게 학생부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내 평균 내신 성적이 5, 6등급이더라도 3, 4등급으로 평가되어 경쟁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답니다. 이 부분은 수시 지원함에 있어 1순위로 꼭 체크하여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5등급대 지원 가능한 전자공학과 중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은 조선대밖에 없지만 다른 성적대나 다른 학과 지원 시에도 참고하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크 요소는 전형의 변화 유무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배치표는 작년 그리고
그리고 재작년까지의 합격자 성적도 함께 작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자료는 실제 결과 자료인 것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 전형이 변화되는 경우 과거 합격자 자료가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전형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올해 합격자 성적은 크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세명대 같은 경우 작년 대비 학생부 반영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반영되는 수가 줄어든 만큼 유리한 성적만 활용할 수 있어서 합격자 성적은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예상폭은 말 그대로 예상인 것이죠. 변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보다 더 오를 수도, 반대로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상승 변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학과는 소신이나 안정지원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년 대비 변화 요소도 꼭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등급 대 지원 가능한 대학의 경우 합격자 성적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1등으로 합격한 학생과 중간에 위치한 학생,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의 성적 차이가 좀 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바로 상향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표에서 함께 제공되고 있는 2022학년도 합격자 성적을 잘 살펴보시고 한두 개의 대학으로의 과감한 상향 지원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입시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